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레스토랑에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 며느리 이수진이 내 앞에서 소리쳤다. 시아버님은 정말 한심하고 창피해요. 차라리 사라지시면 좋겠어요. 그 소리가 30명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메아리 쳤다. 그녀의 동료들은 입을 다물었고 상사는 포크를 내려놓았으며 웨이터들조차 멈춰섰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모든 걸 바꿔놓을 말을 내뱉었다. 시아버님,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이 역겨웠어요. 30쌍의 눈이 그녀가 나를 공개적으로 짓밟은 걸 지켜보았다. 그들은 내가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뜰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나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5마디를 말했다. 모두들 화면을 보세요. 레스토랑의 대형 디스플레이에 떠오른 건 수진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그녀의 승진만차는 최악의 악몽이 되었다. 왜냐하면 때로는 공격받는 사람이 모든 패와 증거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3년 전 내가 수진을 위해 한 일이 그녀가 공들여 쌓은 세상을 그녀의 경력에 중요한 모든 사람 앞에서 무너뜨릴 터였다. 솔직히 말해, 그녀는 그 후 벌어진 모든 순간을 당연히 겪어야 했다. 내 이름은 김민호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다. 이 집은 아내 영희가 우리 아들 지훈을 키운 곳이다. 부엌에서 그녀가 지훈에게 김치찌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던 바로 그 부엌. 거실에서 지훈의 고등학교 졸업식을 함께 본 바로 그 거실. 현관에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배웅했던 바로 그 현관. 영희는 이 집이 지금처럼 변한 걸 보면 슬퍼할 거다. 텅 빈 식탁. 조용한 전화기. 손주들을 볼 수 없는 할아버지. 내 아들 지훈은 차로 15분 거리에 수진과 함께 산다. 그들의 두 아이, 8살 혜은이와 5살 민준이와 함께. 예전엔 매주 일요일 그 아이들을 봤다. 부모가 외출할 때 잠자리 이야기를 해주고 할아버지 민호로 불리며 자전거를 고치고 바둑을 가르쳤다. 이제 나는 아이들과 잘 맞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건 수진의 말이었다. 영희의 장례식 후 6개월쯤 됐을 무렵부터 시작됐다. 내가 돈 문제로 고생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시아버님은 이제 아이들과 잘 안 맞아요. 내가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하면 수진이 지훈에게 그렇게 말했다. 혼란스러워하시기 쉽고 안전하지 않아요. 혼란스럽다니. 73살이지만 여전히 통장 잔고를 한 푼도 틀리지 않게 관리하고 한자 신문을 풀어낸다. 하지만 수진은 손주들로부터 나를 차단할 이유가 필요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퇴화 중이라고 했다. 고립은 서서히 시작됐다. 일요일 저녁 모임이 격주로,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결국 아무것도 안 됐다. 아빠, 수진이가 혜은이 학교 연극에 오지 않은 게 좋겠대. 지훈이 부끄러운 듯 말했다. 아빠가 감정적으로 되시니까요. 감정적이라니. 손녀의 첫 솔로 무대에서 영희가 봐야 할 걸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을 뿐인데 그게 공개석상에서 나를 부적합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전화하면 바로 음성 메일로 갔다. 지훈의 핸드폰으로 걸면 수진이 받았다. 시아버님, 아이들이 숙제 중이에요. 시아버님, 조용한 가족 시간이에요. 시아버님, 다음 주에 다시 걸어보세요. 다음 주는 영원히 오지 않았다. 금전적 모욕은 더 은밀했지만 지속적이었다. 모든 대화에 내 축소된 상황을 상기시키는 게 포함됐다. 아빠, 올해 설 선물은 사지 마세요. 지훈이 작년 설에 말했다. 수진이가 아이들에게 돈 쓰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해요. 나는 손주 각자에게 중고 서점에서 산 2만 원짜리 책을 샀다. 수진이 돌려보냈다. 시아버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아이들에게 책은 충분해요. 그 돈은 정말 필요한데 쓰세요. 정말 필요한 거라니. 존엄성, 존중, 손주들과의 관계 같은 거, 하지만 이수진은 몰랐다.
내가 안락한 과부 생활에서 고생하는 퇴직자로 변한 이유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녀를 연방 감옥에서 구하기 위해 쓴 한 푼 한 푼을 기억하고 있었다. 법무팀을 고용하기 위해 청산한 모든 자산을. 왜 그랬는지 기억했다. 수진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그녀를 거의 알지 못했다. 지훈을 위해 했다. 내 아들이 이 여자를 사랑했고 그녀가 15년 감옥에 가면 그를 파괴할 테니까. 혜은이와 민준이를 위해 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철창 뒤에서 방문하며 자라선 안 되니까. 내 재정적 안정을 희생해 가족을 보호했다. 진실이 그들을 산산조각 낼까 봐. 하지만 수지는 내 희생을 내 실패의 증거로 썼다. 지훈에게 내 갑작스러운 가난이 내가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아이들 곁에 둘만하지 않다고 설득했다. 3년 동안 나는 침묵했다. 모든 모욕, 배제, 굴욕을 견뎠다. 내 아들의 결혼을 보호하는 게 내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믿었으니까? 내가 틀렸다. 오늘 밤 수지는 김민호가 완벽한 기록을 보관한다는 걸, 모든 걸 잃은 남자가 잃을 게 더 없다는 걸 배울 터였다. 연금으로 사는 건 돈 문제만이 아니다. 메아리다. 영희의 커피잔이 여전히 부엌 찬장에 있다. 그녀의 돋보기 안경이 침대 옆 탁자에. 매주 일요일 아침 그녀가 감아주던 괴종시계가 여전히 울리지만 들을 사람은 없다. 월 200만 원은 괜찮아 보이지만 40년 전 산 집의 재산세를 고려하면 지금은 비싼 동네가 됐으니까 건강보험 추가비, 약값, 1963년 지은 삼실진 난방비를 더하면 자존심 같은 사치품은 남지 않는다. 수지는 내 상황의 수학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시아버님, 집이 부담이시네요. 드물게 허락된 가족 모임에서 그녀가 선언했다. 수입 수준에 맞는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겠어요. 맞는 이란 싸다는 뜻, 지훈과 손주들로부터 멀어진다는 뜻. 아빠, 수진이가 도시 외곽에 좋은 노인 커뮤니티를 찾았대. 지훈이 광택나는 브로슈어를 보여주며 말했다. 월세가 합리적이에요. 도시 외곽 1시간 거리란 혜은이와 민준이를 영원히 못 본다는 뜻. 수지는 정확히 그걸 제안했다. 하지만 손주들로부터의 고립이 진짜 고문이었다. 혜은이가 지훈에게 왜 할아버지 민호가 더 안 오냐고 물었다. 할아버지가 바쁘셔. 아가, 지훈이 부엌에서 듣고 있는 나 모르게 말했다. 하지만 예전엔 매주 일요일 왔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어른들 사정이 복잡한 사정. 내 손주 사랑이 그렇게 됐다. 지난달 혜은이에게 직접 전화했다. 지훈의 옛 폰을 줬으니까. 수진이 받았다. 시아버님, 혜은이가 지금 못 받아요. 새 루틴에 적응 중이고 학교 친구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외부 방해 없이 외부 방해. 내 손녀에게 내가 외부 방해가 됐다. 의료의약도 어려워졌다. 혈압약이 월 20만 원, 국민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치과를 건너뛰었다. 30만 원 청소비가 치과와 식료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지훈에게 치과 상황을 말하며 도움을 기대했지만 수진이 들었다. 시아버님, 의료비 예산을 제대로 세우세요. 그녀가 말했다. 살림을 줄이면 의료비에 더 쓸 수 있겠네요. 모든 대화가 집으로 돌아왔다. 수지는 나를 지훈 가족의 지도에서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침묵의 진짜 대가는 재정이 아니었다. 내 아들이 낯선 사람이 되는 걸 보는 거였다. 지훈은 일주일에 2번 그냥 전화하곤 했다. 이제 대화는 짧고 미안하며 항상 수진의 제안이 포함됐다. 아빠, 수진이가 노인 소셜 그룹에 가보는 게 좋겠대. 밖에 나가서 또래 사람들 만나세요. 또래 사람들? 가족이 나이 부적합인가? 아빠, 수진이가 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를 찾았대. 저렴해요, 노인. 언제 내가 지훈의 아버지가 아닌 노인이 됐나?
손주들이 나를 잊어가고 있었다. 민준이를 마지막 본 날, 그는 낯선 사람처럼 수줍어했다. 혜은이는 내가 항상 슬퍼 보인다며 아프냐고 물었다. 이제 나는 슬펐다. 영희뿐 아니라 함께 쌓은 가족을 애도했다. 일요일 저녁, 잠자리 이야기, 사랑이 사람을 가까이 유지하는 충분한 이유라는 가정. 수지는 내 가족 생활에서 나를 체계적으로 지웠고 내 재정 희생을 그 증거로 썼다. 오늘 밤, 그게 바뀔 터였다. 이미 아내, 재정 안정, 손주 관계를 잃은 남자가 진실을 지킬 유일한 가치로 본 지점에 도달했으니까. 초대는 지훈을 통해 왔다. 수지는 명령조가 아니면 직접 말하지 않았다. 아빠, 수진이가 일요일 가족 만찬을 하재. 지훈이 주간 통화에서 말했다. 승진 소식을 공유할 거고 가족과 축하하는 게 좋겠대. 가족? 낙관적이다. 누가 더 올까? 수진 부모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시고 언니 은경이와 남편. 수진 회사 사람들 몇 특별하게 하려 해요. 회사 사람들. 수진은 가족 축하를 전문 네트워킹과 섞었다. 첫 번째 경고였다. 멋지네. 뭐 가져갈까? 그냥 오세요. 수진이 다 해요. 일요일은 회색이고 추웠다. 따뜻한 집과 가족 모임에 감사한 10월 저녁. 영희가 사망 2년 전 기념일에 사준 최고 셔츠를 입고 15분 운전해 지훈 동네로 갔다. 그 집은 따뜻하고 밝았고 목소리와 웃음으로 가득. 창문을 통해 수진이 고급 도자기와 천 냅킨으로 식탁을 세팅한 걸 봤다. 정말 특별한 자리였다. 수진은 내 월 식비보다 비쌀 네이비 드레스를 입고 문을 열었다. 미소는 밝지만 차가웠다. 시아버님, 오셔서 기뻐요. 들어오세요. 그녀가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20명쯤이 와인잔과 안주로 어울리고 있었다. 수진 부모, 언니, 이전 모임에서 본 얼굴들. 나머지는 동료 일터 모두들. 제 시아버님 김민호예요. 수진이 발표했다. 시아버님, 제 팀원들 몇이에요. 재무이사 승진 축하해요. 예의상 악수와 축하가 따랐다. 수진은 가족 증인을 둔 전문 축하로 포지셔닝했다. 전문 손님을 둔 가족 축하가 아니었다. 지훈이 내 팔꿈치에 맥주를 들고 나타났다. 아빠, 와줘서 고마워요. 놓칠 수 없지. 하지만 전체 설정이 이상했다. 칵테일 타임에 주로 들었다. 수지는 새로운 책임, 증가한 연봉, 회사 미래를 설명하며 주도했다. 동료들이 적절히 감탄하고 축하했다. 수진이는 몇 년간 도전을 겪었지만 정말 자신을 증명했어요. 역경을 대처한 성격을 보여줬죠. 그녀 상사, 박상무가 말했다. 성격. 그가 알면. 만찬은 정교했다. 수진이 구운 삼계탕, 3가지 반찬, 축하해, 수진 글씨의 초콜릿 케이크. 시간과 돈을 들였다. 나는 테이블 끝자리에 수진의 귀먹은 삼촌과 캘리포니아에 사는 지훈 사촌 사이에 앉았다. 메시지는 명확. 김민호는 참석했지만 주변부. 만찬 내내 수진은 전문 성장, 전략 사고, 복잡 재무 상황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했다. 3년 전 경력을 끝낼 위기를 마주쳤어요. 그녀가 청중을 사로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신중한 계획과 개인 결의로 돌파했죠. 개인 결의. 와인에 거의 질식할 뻔. 법적 상황 말해봐. 언니 은경이 재촉했다. 아, 그거. 수진이 무시하듯 손을 저었다. 이전 직장에서 사소한 규정 문제였어요. 심각한 건 아니고 법적 상담이 필요했죠. 빨리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사소한 규정 문제. 3억 4천만 원 횡령이 사소한 규정 문제로 됐다.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수진이 계속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그때 독립의 가치를 배웠어요. 독립. 아이러니가 어마어마했다.
하지만 수진은 더 큰 걸 향해 갔다. 그녀 눈에서 보였다. 만찬 내내 나를 힐끔거리며. 나를 여기 부른 이유는 성공 축하가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지배를 확립하려는 거였다. 케이크가 서빙되자 수진이 일어났다. 와인잔을 칼로 두드려 주의를 끌었다. 오늘 여기 와주신 모두 감사해요. 그녀가 시작했다. 이승진은 제게 모든 거예요. 특히 제 노력과 결의로 얻었으니까 이제 나를 똑바로 봤다. 지난 몇 년 배운 게 있어요. 성공은 재능만이 아니에요. 힘든 선택, 경계 설정이에요. 때론 가족을 끌어내리는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해요. 테이블이 이제 서브텍스트를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약점을 용인하는 거라 생각해요. 수진이 계속했다. 사랑이 무책임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책임감을 믿어요. 존중은 얻어야 해요. 때론 충성과 성장 사이 선택해야 해요. 그때 모든 걸 바꿀 말을 했다. 시아버님, 이해하시길. 처음부터 당신이 역겨웠어요. 과소평가당하는 건 사람들이 내 능력을 무시한다는 뜻. 수진은 청구서와 고생하는 노인을 보고 그게 전부라 가정했다. 그녀가 들어오기 전 내 삶을 몰랐다. 김민호는 42년 은행 임원이었다. 수억 원 상업대출, 복잡 재무협상, 세도에 걸친 변호사, 조사자, 재무전문가 관계를 쌓았다. 그 연결은 통장 잔고가 사라져도 안 사라진다. 수진은 영희가 퇴직 전 30년 법무보조였다는 것도 몰랐다. 우리 집은 법적 참고서, 문서 파일링 시스템으로 가득. 민호야, 종이는 거짓말 안 한 사람은 하지만 종이는 안 해라고 가르친 여자가 있었다. 영희 사후에도 파일링 시스템을 유지했다. 모든 중요 문서가 폴더에 모든 영수증이 날짜와 카테고리로 정렬, 수진 법적 비용 2021, 2022라는 특별 폴더 포함. 전화는 3주 전 시작됐지만 수진이 생각한 방식이 아니었다. 김민호 씨, 박진수 변호사 사무소의 박진수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물론 기억했다. 3년 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 나를 모든 걸 잃게 한 사건. 박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이수진 사건에 대해 연락했어요. 알아야 할 발전이 있어요. 이수진 횡령 사건. 무슨 발전이요? 이수진 씨가 법적 문제를 정확하지 않게 주장해요. 사무소가 홍보로 무료 변호했다고 스스로 방어를 처리했다고 해요. 몇 달째 예상한 전화였다. 수진이 자수성가 스토리를 점점 소리 높여 작은 전문 커뮤니티가 수근거렸다. 또 금융과 법적 문제를 개인 자원으로 해결했다고 해요. 외부 도움 없이 외부 도움. 그녀 만찬 손님들이 내 도움 비용을 알면 기록을 바로잡을 계획인가요? 그건 김민호 씨에게 달렸어요. 아직 비밀 유지 계약에 묶여 있지만 상황이 변하면 공개 논의할 수 있어요. 모든 문서 준비됐어요. 문서. 박진수는 철저했다. 모든 복사본 보관. 그 대화가 3주 전 그 후 박진수는 특별한 걸 준비했다. 수진 자유가 어떻게 사들여졌는지 연대기 파일. 하지만 법적 준비는 내 조용한 계획의 일부였다. 2주 전 옛 동료 박미경에게 전화했다. 민호 오빠,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 미경아, 수진 회사 상황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녀가 승진 만찬을 열고 있어. 박미경은 금융계 베테랑, 은퇴 전 내 은행에서 일했다. 알았어. 알아볼게. 그녀가 알아온 건 수진의 허세였다. 동료들에게 재무 회복을 자랑.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빚더미. 그 정보가 내 핸드폰에 저장됐다. 만찬은 절정에 달했다. 수진의 공격이 끝나자 나는 일어났다. 모두들 수진 씨가 독립과 책임에 대해 말했으니 제가 도와줄게요. 수진의 미소가 얼었다. 무슨 소리예요?
3년 전 수진 씨가 이전 회사에서 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걸 아세요? 테이블이 정적에 휩싸였다. 횡령, 박상무가 물었다. 수진 씨, 인터뷰에서 사소한 규정 문제라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했다. 핸드폰을 연결해 디스플레이에 파일을 띄웠다. 박진수의 파일, 기소 문서, 증언, 증거. 수진 씨는 15년형을 받을 뻔했어요. 제가 9억 2천만 원을 써서 변호팀을 고용하고 합의를 샀어요. 수진이 떨었다. 그게. 어떻게? 왜냐하면 지훈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감옥 가면 그를 파괴할 테니까? 혜은이와 민준이가 어머니 없이 자랄까 봐의 테이블이 충격에 휩싸였다. 수진 부모가 딸을 처음 보는 듯 쳐다봤다. 박 변호사 사무소가 무료라고 했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제가 부탁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방어에 집중하게, 누가 지불하는지 걱정 말고. 박상무가 핸드폰을 꺼냈다. 수진, 고용 인터뷰에서 사소한 법적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했다고 했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다고. 더 복잡했어요. 수진 목소리가 갈라졌다. 복잡. 3억 4천만 원 횡령은 중범죄야. 박상무 톤이 날카로웠다. 중범죄라는 단어가 테이블에 충격을 줬다. 그리고 방금 본 바에 따르면 김민호 씨가 9억 2천만 원을 쓰지 않았다면 연방 감옥 갔을 거야. 내가 수정했다. 지훈이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차갑고 통제된 분노한 톤. 수진아, 내 사건 끝난 후 아빠가 재정 문제 생긴 거 알았어. 갑자기 안락에서 고생으로. 투자 실패라 생각했어. 수진이 속삭였다. 그 두 가지 연결 안 했어? 내 법적 문제 끝나고 아빠 돈 문제 시작. 말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는 선행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테이블 건너 목소리가. 모두 돌아봤다. 수진 동료, 박미경. 박미경 씨, 박상무가 물었다. 김민호 씨, 2019년 제 모기지 신청 처리하셨어요. 다른 은행 3곳 거절됐을 때 직접 승인되게 해주셨어요. 그녀가 테이블 전체에 말했다. 이분은 금융계에서 명성 있어요. 조용히 도우며 인정 기대 안 해요. 박미경이 수진을 혐오스레 봤다. 그런데 당신이 한심하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더 말할 게 있었다. 수진아, 책임과 독립에 대해 하니 내 최근 재무 선택 이야기할까? 유수진 눈이 공포로 커졌다. 무슨 선택? 박상무가 물었다. 지훈과 최근 메시지를 스크롤했다. 수진은 책 클럽 친구들에게 법적 문제 후 재무 회복을 자랑해요. 규율과 똑똑한 투자로. 박상무가 메모했다. 하지만 재무 규율은 실제 돈이 있어야 해요. 수진아, 내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훈이 재무 조언 부탁하며 보여줬지. 신용카드비 8,900만 원이야. 수진이 헐떡였다. 바로 그 빚이 횡령으로 이어진 거예요. 내가 계속했다. 작년 주택대출에 지훈이 공동 서명해야 했어요. 신용점수가 580 아래니까 박상무가 열심히 썼다. 그리고 자랑한 저축계좌, 투자, 재무 안정. 수진아, 공동저축에 140만 원 있어요. 지훈이 내 지출 습관 조언 부탁하며 계좌 명세 보여줬으니까 지훈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 그걸. 괜찮아, 아들아. 하지만 흥미로운 건 수진 연봉 9,500만 원인데 빚 갚고 비용 후 거의 안 남아요. 그런데 나를 재무 부담이라 부르며 지훈에게 비밀리 돈 달라고 했지. 수학적 현실이 추하고 부정할 수 없었다. 지난달 수진이 지훈에게 빚 갚기 320만 원 달라고 했어요. 내가 계속했다. 지훈이 교사 봉급에서 주고 내 생일 저녁 못 사준다고 했어요. 돈이 빠듯하다고 그 잔인함이 방에 물리적 힘처럼 퍼졌다. 요약하자면 이수진은 3년 동안 나를 재무 부담이라 부르며 자신의 재무 재앙을 숨겼어요.
자수성가라 주장하며 내 희생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책임을 설교하며 내 아들에게 의존의 빚을 갚았어요. 박상무가 노트북을 닫았다. 수진, 월요일 오전 8시 내 사무실로. 고용 파일, 배경조사, 클라이언트 관계 전체 검토할 거야. 상무님, 제발. 아니, 왜 그가 끊었다. 고용 과정에서 범죄 배경을 속였어. 성과와 무관하게 즉시 해고 사유야. 수진 경력이 실시간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가족 결과가 더 파괴적이었다. 수진 부모가 서로 속삭였다. 언니 은경이 핸드폰을 보며 이 재앙에서 거리를 계산했다. 지훈, 3년 동안 아내를 아버지보다 선택한 내 아들이 한계에 도달한 남자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아빠에게 공개 사과해. 지금. 지훈아, 안 돼. 넌 연방 감옥에서 구한 사람을 모욕했어? 20명 앞에서 한심하다고.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어. 지훈의 교사 목소리. 학생이 선 넘을 때 쓰는 게 방을 채웠다. 3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사람에게 잔인했어. 나에게 아내와 아버지 선택 강요했어. 내가 틀렸어. 수진이 테이블 주위 20명 얼굴을 봤다. 책임을 설교한 여자가 진짜 책임이 뭔지 배울 터였다. 시아버님, 그녀가 부서진 목소리로. 죄송해요. 몰랐어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실 줄. 하지만 사과는 때론 너무 늦어 중요하지 않다. 피해는 끝났다. 수진 전문 명성은 파괴됐다. 가족 관계 산산조각. 결혼도 끝날 터 기본 인간 존중으로 대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 정의는 때론 3년 걸리지만 도착하면 철저하다. 사과가 마침내 왔을 때 수진 공격만큼 견디기 힘들었다. 시아버님, 그녀가 눈물로. 정말 죄송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족을 위해 한 걸 몰랐어요. 말이 조용한 식당에 메아리 쳤지만 공허했다. 3년 늦고 20명 증인 앞에서. 왜 안 말했는지 이해 안 돼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테이블을 보며. 왜 아무도 안 말했어요?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 왜 내가 단순히. 의무감 없이 함의가 사형 선고처럼 떨어졌다. 수진은 그 시험에 처참히 실패했다. 박상무가 구석에서 전화, 낮지만 급박. 배경조사 불일치, 클라이언트 신뢰 문제, 즉시 검토 필요. 수진 전문 삶이 실시간으로 풀렸다. 수진아, 박미경이 조용히. 이 방 절반이 클라이언트 재무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수진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그들에게 재무이사가 횡령 이력을 속였다고 어떻게 설명해? 다른 동료가 더했다. 유죄 판결 안 받았어요. 수진이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플리딜 했지. 김민호 씨가 변호 비용 댔으니까. 지훈이 새 선명함으로 날카롭게. 그가 아니었다면 유죄 받고 감옥 갔을 거야. 테이블이 수진에게 빠르게 돌아섰다. 동료들이 자신 보호로 수진을 전문 책임으로부터 거리 두기 시작. 하지만 개인 결과가 더 파괴적이었다. 지훈이 아내를 처음 보는 듯 쳐다봤다. 진짜로. 수진아, 그가 천천히. 3년 동안 아빠에게 잔인했어. 아이들 삶에서 배제했어. 모욕했어. 나에게 너와 아빠 선택 강요했어. 수진이 지훈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가 뺐다. 전부 그가 내가 연방 감옥 안 간 이유였는데. 지훈아, 몰랐어. 하지만 내 행동이 잘못인 건 알았어. 지훈이 끊었다. 상처 주는 거 알았어. 그냥 막을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신경 썼어. 그 진실이 방에 죽음의 장막처럼 드리웠다. 수지는 내 희생을 몰라서가 아니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잔인했다. 수진 부모가 테이블 건너 급히 속삭였다. 아버지가 법적 재무 책임을 계산하는 듯, 어머니가 부산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계획하는 듯. 수진아, 어머니가 마침내 곧 사적으로 이야기해야 해.
자기 가족조차 거리 두기. 도미노 효과 시작. 박상무가 전화 끝내고 암울한 소식으로 돌아왔다. 수진, 법무와 HR과 이야기했어. 클라이언트 파일과 재무 공개 전체 감사할 거야. 조사 끝날 때까지 행정 휴가야. 상무님, 제발. 협상 안 돼. 고용 과정에서 범죄 배경 속였어. 즉시 해고 사유야. 하지만 수진 업무 성과도 조명받을 터 모든 클라이언트 상호작용 검토할 거야. 박상무가 계속. 그들이 횡령 이력 재무 고문이었다고 알면 법적 노출이 커 수진 경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한 모두의 책임이 됐다. 박미경이 핸드폰 화면 사진 찍으며 문서화. 몇 시간 내 이야기 퍼질 터 수진아, 박미경이. 이걸 주면허위원회에 보고해야 해. 금융 전문가는 범죄 이력 공개 의무 있어. 밀봉 기록도 수진 전문 면허가 위험했다. 하지만 가장 드러나는 변화는 지훈이 나를 대하는 방식. 3년 만에 아들이 내 코트를 도와줬다. 차까지 데려다줬다. 필요한 게 있냐 물었다. 아빠, 지훈이 진입로에서. 허락한 일에 어떻게 사과할지 모르겠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 아들아. 필요해요. 당신 존엄보다 그녀 안락을 선택했어요. 아내가 아버지를 모욕할 때 가만 있었어요. 된 사람이 부끄러워요. 수진이 체계적으로 파괴한 존중이 실시간으로 재건됐다. 조용한 거리를 운전하며 집으로 가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소문이 예상보다 빨리 퍼졌다. 첫 전화는 혜은이. 할아버지 민호. 8살 목소리가 혼란스럽지만 희망적. 아빠가 토요일 축구 경기 오신다고. 진짜예요. 그래, 아가. 갈개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두껍다. 두 번째는 민준이. 할아버지, 아빠가 슬립오버 다시 할 수 있다고. 베개 요새 지을까? 가장 큰 요새 지을게. 세 번째는 박진수. 김민호 씨, 오늘 밤 결과 만족하세요? 네, 변호사님. 감사해요. 후회하세요? 희생한 거, 빈 진입로에 차 세우며 생각했다. 아니요. 사람을 감옥에서 구한 건 안 후회해요.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배운 그녀가 후회스러울 뿐. 월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 첫 번째는 박상무. 김민호 씨, 일찍 죄송해요. 어젯밤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락했어요? 물론요. 주말 동안 수진 고용 파일과 클라이언트 포트폴리오 검토했어요. 복잡해요. 전체 감사 필요하고 솔직히 클라이언트들이 속았다 느끼면 법적 도전 직면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김민호 씨, 제안할 게 있어요. 우리 회사에 당신 같은 정직과 경험 필요해요. 파트타임 컨설팅, 클라이언트 관계, 민감 재무 처리. 이 사업에서 진실 중요성을 아는 사람 직업 제한. 예상 안 했다. 급여 경쟁적이고 어젯밤 본 후 클라이언트들이 당신 같은 성격과 일하면 이득일 거예요. 두 번째는 지훈. 아빠, 올 수 있어? 수진이 이야기할 게 있어? 줄 게 있어요. 그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마닐라 폴더와 법적 문서로 거실에서 기다렸다. 며칠 못 잔 듯 시아버님, 그녀 목소리. 주말 내내 어떻게 바로잡을지 생각했어요. 기다렸다. 먼저, 이제 이해해요. 나, 지훈, 혜은이와 민준이를 위해 희생한 걸 5폴더 여러 서류 꺼냈다. 9억 2천만 원 차용증이에요. 현재 이자 계산 포함. 빨리 못 갚지만 갚을게요. 20년 걸려도 한 푼 한 푼 의문서는 전문적, 법적 구속력, 지불 일정과 이자. 수진아, 진실 드러낸 건 돈 때문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3년 전 했어야 할 걸 지금 해서 제 성격을 드러내요. 또 다른 문서 꺼냈다. 박상무 사무소 사직서예요. 사직 아니면 해고 선택 줬어요. 사직 선택했어요.
일은 뭐 할 거야? 아직 몰라요. 금융명성은 영원히 파괴됐어요. 당연히 그녀 목소리에 3년 만에 다른 게 진짜 겸손. 시아버님, 부탁할 게 있어요. 거절해도 이해할게요. 뭐야? 용서 부탁해요. 자격 있어서가 아니라 부탁해야 해서 이수진을 봤다. 나를 한심하다 부르고 요양원 제안하고 3년 동안 손주 관계를 파괴한 여자. 수진아, 오래전 용서했어. 용서는 내 자격이 아니야? 내가 짊어질 선택이야. 그녀가 다시 울었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모욕이나 전문 공포가 아닌 진짜 후회. 하지만 용서는 결과가 없다는 뜻 아니야. 내가 계속 전처럼 돌아가지도 않아? 알아요. 이제부터 이 가족과 관계 원하면 과거, 재무, 성격 진실에 기반할 거예요. 네, 시아버님. 그리고 지훈아, 아들 돌아보며. 이제 누가 내 아버지 모욕하면 즉시 말해. 네, 아빠, 다음 토요일, 혜은이 축구 경기 갔다. 블리처의 지훈 옆에 앉아 손녀가 시즌 첫 골 넣을 때 환호했다. 경기 후, 잔디 얼룩진 유니폼에 흥분한 눈으로 달려왔다. 할아버지 민호, 제 골 봤어요? 봤어, 아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 저녁, 민준이가 3년 만에 슬립오버 왔다. 거실에 베개 요새 짓고 어깨에 기대 잠들 때까지 이야기 읽었다. 일요일 아침, 지훈 전화. 아빠, 수진이 부산 부모 집으로 갔어요. 별거예요.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니에요. 지훈이 조용히. 3년 만에 숨 쉴 수 있어요. 다시 나답게. 아이들은 주말에 그녀와 하지만 아빠, 당신과 더 시간 보내고 싶대. 괜찮아요. 더할 나위 없지. 돌이켜보니 진실은 수진 거짓을 파괴한 게 아니었다. 더 중요한 걸 재건했다. 아들과 손주 관계. 이수진은 3년 동안 내 희생을 당연시했다. 이제 나는 가족을 되찾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승리였다. 정의는 죄인 결과만이 아니다. 때론 무고자 회복이다.